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이제 수입액이라든지 그 물량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곡물 분야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관세 정책이 격화될수록 네. 곡물 시장 가격은 내려가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녕하세요. 남자의 농업세계입니다. 요즘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이 연일 전 세계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농업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지연 팀장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해외 농업정책과 국제곡물 시장을 들여다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해외 그 곡물 시장 같은 걸 모니터링 하는 건가요? 네, 저희 이제 모니터링하고 국제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망하고 가격도 전망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해외 농업에 대해서 아니면 해외 곡물 시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거기네요. 네, 그렇죠. 제가 전문가를 제대로 모신 거 맞죠?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요즘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관세 정책이 여러 군데서 불똥이 튀고 있잖아요. 네. 농업 분야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죠. 농업 분야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것으로 예상하고 과거에도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농업 분야에 직격탄을 줬었죠. 그럼 왜 농업 분야에 영향이 있는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대부분 다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농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미국은 곡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양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농산물 수출 대국이잖아요. 그러면 만약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은 미국 농민들이 당연히 피해받을 수밖에 없네요. 네, 실제로도 이제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트럼프 1기 때도 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가 농업이었고 네. 특히 그 곡물 생산 쪽으로 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그럼 곡물을 많이 수출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곡물은 어떤 종류의 곡물을 얼마만큼 수출하고 있고 네. 그걸 좀 알려주시면 아마 시청자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우리가 말하는 국제곡물 시장에서 주요 곡물이라고 하는 것 중에 밀, 옥수수, 콩 이 세 가지를 주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무역 전쟁 때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부분이 이제 대두입니다. 왜 대두인가요? 전 세계의 이 대두 수출량의 한 60% 이상이 중국으로 가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미국에서 생산된 대두의 절반 이상을 중국으로 수출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이 이제 대두 주요 수출국이었기 때문에 네. 미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상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대두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2018년도에 이제 1기 트럼프 정부 시절에 네.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당시에도 그럼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기 미중 무역 분쟁 시기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뭐 한 3천만 톤 가량 되는 그런 대두를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요.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2018년도에 미국의 대중국 대두 수출량이 70% 이상 급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에서 당시에는 그럼 농민들이 큰 타격을 받았을 거잖아요. 네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때 당시에 그런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보복 조치로 인해서 미국 농산물에 어떤 피해가 있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농무부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약 270억 달러의 그런 피해가 있었고 네.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기인을 한 거고 그 중에서도 또 품목별로 보면 그 270억 달러의 70% 이상이 대두 수출 급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옥수수 같은 거는 타격이 없었고요. 물론 있었죠. 하지만 밀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대두만큼 그렇게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아닙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나라로 수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피해가 좀 적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어떻게 보면 무역
분쟁에 있어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대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두 농가.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보통 미국 그 중서부 지역에 우리가 옥수수랑 콩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을 콘벨트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그 콘벨트 지역이 뭐 옥수수만 생산해서 콘벨트는 아니고요. 옥수수랑 대두를 이제 박사님 전문 분야이긴 한데 윤작을 하잖아요. 네네네. 한 번씩 돌아가서 네네.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 미국 중서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옥수수랑 대두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지력 유지를 위해서 항상 얘네들을 돌아가면서 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콘벨트 지역 전반적인 농가들의 피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미국에서는 농산물이 과잉 생산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어떤 완충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미국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 분야의 손실액이 이제 미국 농무부에서는 약 27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것의 뭐 70%, 80%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주요 곡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그런 소득 보전, 이런 목적으로 인해서,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작물이나 혹은 그 작물의 면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그럼 보조금을 지급했었습니까? 네, 2018년도에 그리고 19년도에 두 번에 나눠서 이제 보조금이 총 한 280억 달러 정도 예산 규모가 됐고요. 실제 이제 지출한 금액은 그거보다 조금은 적을 거지만 어쨌든 1차에 120억 달러, 그리고 2차에 160억 달러 해서 총 280억 달러의 예산 규모가 책정됐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중국하고 무역 분쟁을 시작했을 때는 네. 트럼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1기 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농업 분야의 피해가 컸다는 것을 이미 봤었기 때문에 네. 2기 때는 근데 이제 1기 때의 보조금이 사실 발표됐던 시점을 보시면 1차 보조금은 2018년 7월 그리고 2차 보조금이 2019년 5월에 지급돼서 이 보조금의 지급 시기가 조금 늦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난달이죠. 2025년 3월 중순경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격 하락이라든지 생산비 상승에 대응해서 약 1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1기 때 있었던 그런 보조금과 조금 유형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농업 분야가 가장 취약하잖아요. 네. 미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농산물이다 보니까 네. 어쨌든 무역 분쟁에서 농업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농업을 계속해서 타겟팅을 할 거잖아요. 네. 타격을 주기 위해서 어쩌면 협상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그런 노력을 할 것 같은데 1기 트럼프 정부 때는 그럼 중국의 이런 노력이 부분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1기 때는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2기 때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근데 2기 때는 이게 상황이 전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항상 겪었잖아요, 1기 때. 네. 겪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런 중국의 곡물 수입량을 보면 절대적인 중국의 곡물 수입량이 줄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대두를 그냥 뭐 우리가 두부 만들어 먹듯이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 이제 착유를 해서 가공을 해서 기름을 짜고 남은 것은 이제 사료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대규모의 그런 착유 시설이 이미 1억 7천만 톤 정도의 대두를 이제 가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이미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1억 톤가량 되는 대두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트럼프 1기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미 수입선을 브라질 쪽으로 많이 다변화를 시켰습니다. 무역 분쟁 때문에 브라질이 갑자기 이제 대두 수출국으로 부상을 갑자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도 그럼 역시 이제 대두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은 브라질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이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될 거로 예상하고 있는지요? 네, 이미 지금 데이터들을 보시면 과거에는
중국에서의 미국 수입 의존, 대두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이 이미 몇 년 전에 역전을 했습니다. 브라질로 수입선을 많이 다변화를 이미 했고요. 중국에서 총 수입하는 그 비중을 보시면 미국이 한 30% 정도, 나머지 70%가 이제 브라질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브라질 쪽에 수입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서 브라질도 이제 생산 기반이 수요가 있다 보니까 확대가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계 최대 대두 생산량이 브라질에서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의 가장 취약점인 대두를 중국은 계속 공략할 것 같고, 네. 중국도 이제 나름대로 대비책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기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더 덜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럼 한국에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도 이제 뭐 브라질이나 미국, 뭐 중국의 수요 이런 것들을 가장 보는 이유에 저희의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곡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는 거잖아요. 대두값이 좀 싸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싸지죠. 아, 싸질 수 있죠. 거기까지 좀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뭐 아무래도 생산비가 좀 낮아. 그렇게 이게 뭐 간단한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몇 년 동안 사료값이 높아가지고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네네.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우리가 우리 축산 농가들이 살짝 어부지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뭐 예상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중국으로 가던 돼지고기가 갑자기 한국으로 올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불똥이 네. 튈 수도 있겠네, 그죠? 아무래도 미국은 어쨌든 이게 잉여되는 곡물을 수출을 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산 곡물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관세 정책 격화가 보통 이제 다른 나라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보복 관세 조치로 하는 것이 대부분 다 곡물이나 축산물에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미국산 곡물이나 축산물에 대한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걸, 국제곡물 선물 시장을 보면 이런 관세 정책이 세게 나올수록 가격은 좀 떨어지는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좀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요. 네.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 멕시코하고도 이제 약간 처음부터 무역 전쟁이 약간 있었잖아요. 네. 뭐 지금은 현재 기본관세 10%를 물리고 나머지는 아직 유예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미국하고 멕시코의 농산물 관계는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주요 옥수수 수출국입니다. 네. 상당한 양이 이제 화이트 옥수수죠. 네, 그렇죠. 화이트콘. 네, 네. 식용으로 멕시코에서 사용하는 그 우리가 말하는 또띠아 이런 거 같은 용도로 그렇죠. 사용되는 사료용 옥수수하고 다른 거죠. 네. 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미국이랑 멕시코랑 붙어 있다 보니까 철도를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곡물 같은 경우에는 그 부피 대비 부가가치가 좀 낮은 상품에 그렇죠. 속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규모로 운송을 하거나 했을 때 이제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가격이 좀 싸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곧바로 멕시코로 이제 운송이 되고 있고요. 옥수수 같은 거를, 그러니까 주로 곡류를 멕시코로 많이 수출을 하고, 멕시코에서는 채소라든지 신선 농산물을 미국으로 많이 수출을 하는 약간 상호 보완적인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갑자기 관세가 개입하면은 이 네. 무역 구조가 흐트러지고 나면은 미국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멕시코 소비자들이 다 같이 피해를 볼 것 같다는 그런 우려도 드네요. 그렇죠. 만약에 뭐 멕시코에서 아직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미산 곡물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멕시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옥수수를 더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은 사실 신선 농산물이나 과일의 수입 의존도가 생각보다 높은 농업 강국이기에도 불구하고 곡물을 수출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과일이나 이런 신선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멕시코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그러면 이제 멕시코 노동자들이 많이 추방을 하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미국 노동자들이, 멕시코 노동자들이 많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소비자들은 이래저래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물가 상승 영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달걀값 오른 거는 이번 무역전쟁과 상관없는 건가요? 달걀값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가축 질병으로 인해서 아. 예, 달걀의 수급이 좀 부족해지면서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무역 전쟁 효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곧 해소되겠네, 그죠? 좀 안정화되고 나면은.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따로 예, 아, 지켜봐요. 그럼 또 캐나다하고 또 붙어 있잖아요, 그죠? 네. 캐나다하고 미국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서로 어떤 네. 영향을 받을 건지. 캐나다랑 미국도 서로 많은 양의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에 그러니까 곡물이나 네. 이런 축산물 관점에서 보면 근데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런 상품 품목이 이제 멕시코랑 미국 같은 경우는 상호 보완적인 무역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캐나다와 미국 같은 경우는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는 품목이 이렇게 비슷합니다. 같은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게 사실 미국의 동서로 그렇죠. 옮기는 것보다는 위아래로 옮기는 게 예, 그렇네, 이점이다 그렇네. 보니까 예. 그럼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무역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네.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겠네요. 소비자 물가 올리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죠. 캐나다하고 이제 미국 간의 관계는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미국하고 멕시코의 관계에서는 소비자 물가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풍기 현상도 빚어질 우려도 있을 네. 것 같네요. 약간 양상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 있고, 그죠? 그럼 이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은 우리나라 농업에는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이고 또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이기도 하잖아요. 네. 엄청난 양을 수출하고 엄청난 양을 수입하는데 이 무역 전쟁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 농업에 다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은 예를 들어 미국에서 농산물 수출은 그리 많지 않지만은 수입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곡물도 그렇고 이제 육류도 그렇고 쇠고기 수입을 개방할 거냐 말까 이런 문제도 있고 사과도 이게 약간 좀 예민한 품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쪽으로 불똥을 튈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뭐 제가 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곡물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이제 수입액이라든지 그 물량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곡물 분야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물 시장을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관세 정책이 격화될수록 네. 곡물 시장 가격은 내려가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러 표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입하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환율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그런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공급망 차원에서 그러니까 물류 차원에서도 이슈들이 이제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곡물 가격 하락을 다 상쇄를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뭐 이 무역 전쟁 때문에 국내 농산물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수입 곡물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더 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게 단순하게 해석하기 굉장히 좀 네네. 복잡한 그쵸, 양상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네. 왜 그러면 어떤 무역 분쟁이 있잖아요. 네. 글로벌 무역 분쟁하고 아니면은 글로벌 농업에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마치면 어떨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멀리 있는 나라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간 뭐 2천만 톤가량 되는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 정책이 어쨌든 간에 농업 분야에도 영향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의 관세 전쟁이 당장 우리가 먹는 음료수라든지 과자 이런 거의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네. 크레이에서 하고 있는 어떤 곡물 모니터링실에서는 어떤 무역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어떤 네. 부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트럼프의 입을 가장 집중해서 저는 보고 있고요. 매일 뉴스마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나리오를 짜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4월 9일 날 며칠 전만 그러니까 지금 뭐 며칠 전만 하더라도 자고 일어났더니 알람이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이제 보통 미국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랑 시간이 반대이기 때문에 제가 막 뉴스 같은 것들을 알람을 걸어 놓는데 이게 관세 정책이 며칠 만에 계속 바뀌다 보니까 시나리오를 짜기는 어렵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떻게 상황이 바뀌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곡물 시장에 얼마나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곡물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곡물 수급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 연료 시장이라는 이 에너지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에너지 정책도 또 곡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 공급망 위기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뭐 도입되는 데 있어서 혹시 뭐 어려운 점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세계 곡물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고 크게 요동칠 일은 없다.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이 이해해도 괜찮겠네요. 네, 일단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곡물 수급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에요. 저희가. 네. 오늘은 이제 글로벌 곡물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이 어떤 불똥을 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연명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흥미로운 지조를 가지고 네. 글로벌 농업에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이 불똥이 어디로 튈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농업세계 남자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